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니터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물 중에서 라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뭐 담배 피는 분들은 이런 라이터 많이 가지고 다니시죠. 자, 근데 모니터를 만들 때는 맥스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지오메트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터는 우리가 쉐입을 이용을 해서 만들겠습니다. 이 쉐입이란 게 어떤 윤곽선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쉐입을 이용해서 라이터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죠. 우리가 오브젝트에서 라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쉐입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자, 쉐입은 어디 있는가 하면 요 크리에이터 패널 안에 있는 여기에 구가 지오메트리였죠. 이 옆에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면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렇게 있습니다. 아이콘이. 자, 그 부분을 선택을 해볼까요? 자, 스플라인이라고 나오죠. 스플라인이라고 나오고 오브젝트 타입에 몇 가지가 나옵니다. 라인도 나오고 릭탱글, 서클, 마크, 엔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을 여러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고 어떤 라인이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라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서클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서클을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서 만드시면,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는 오브젝트 자체가 평면이었죠. 아니, 입체적이었죠. 입체적이었고 그 오브젝트가 면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스플라인, 이 쉐입에서 만드는 스플라인은 면이 없고 그냥 오직 이런 하늘색 라인만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면을 가진 오브젝트로 만들겠느냐? 모디파이어 패널 안에 가시면, 자, 모디파이어 리스트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메쉬 에디팅 이 부분에 익스트루드와 베벨이 있습니다. 자, 메쉬 에디팅 있죠? 이 부분에 익스트루드와 베벨이 있는데 우리가 에딧 메쉬에서도 똑같이 익스트루드와 베벨이 있었죠. 그 서브 오브젝트 폴리곤 안에 있었는데, 자, 익스트루드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도록 하죠. 자,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어마운트 수치가 9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치가 원래 디폴트 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0으로 되어 있는데 완전히 평면이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원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입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여기에 있는 어마운트 수치를 올리시면 됩니다. 자, 확대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패러미터 안에 있는 어마운트 수치가 지금 현재 107.0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이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움직이셔도 이렇게 수치가 변하죠. 자, 어마운트 수치가 107이 되니까 이런 입체감을 가진 원 기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편집을 해서 라이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쉐입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스플라인들을 이용을 해서 입체적인 지오메트리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자, 쉐입을 이용해서 입체적인 면을 가진 오브젝트 만들기 몇 가지 명령어가 있죠. 첫 번째 익스트루드, 자, 사출이죠. 그 면을 그대로 뽑아내는 것. 두 번째 베벨, 경사인데 면을 뽑아내면서 어느 정도 각도를 줄 수가 있죠. 세 번째 레스, 이게 선반이라는 뜻인데 360도나 뭐 각도를 정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명령어가 있고, 물론 이 세 가지의 대표적인 명령어 외에 다른 명령어도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쉐입을 이용해서 오브젝트 만드는 명령어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 명령어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에 입체감을 줬습니다. 자, 여기에 모디파이어 스택에 익스트루드 명령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입체감을 줬는데 라이터를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주변에 있는 사물을 만들려 그러면 사물을 잘 관찰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라이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동그란
라이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약간 좀 길죠. 긴데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익스트루드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다시 우리가 서클로 가겠습니다. 서클로 가면 원래 몇 가지의 서클에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뜨고 레디어스 이런 식으로 뜨죠. 자, 렌더링도 있고 페로미터도 있고, 원래 이 서클을 이용을 해서 만들었던 정보들이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모디파이어 리스트를 클릭을 하면 패치, 스플라인 에디팅 있죠. 그러니까 패치와 스플라인을 편집을 하는 겁니다. 자, 요 두 번째 에디 스플라인이라고 있죠. 에디 스플라인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새롭게 여기에 명령어가 들어가죠. 자, 서클 위에 에디 스플라인이 있고 그 위에 익스트루더가 있다. 여기에 있는 모디파이어 스택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역사가 기록되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 쌓여 있는 역사들은 언제라도 편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익스트루더가 서클 바로 위에 있었는데 이 에디 스플라인 명령어를 줌으로 인해서 이 사이에 새로운 편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에디 스플라인을 한번 편집을 해보죠. 에디 스플라인에도 에딧 메시처럼 세 가지의 서버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서버 오브젝트는, 자, 버텍스 뭔지 아시죠? 점이죠? 자, 세그먼트는 점과 점 사이를 잇는 라인입니다. 자, 세그먼트를 클릭을 하시고, 자, 점이 이렇게 4개가 있죠? 선택을 하시면 하나의 세그먼트만 선택이 되죠.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이 세그먼트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또 뭘까요? 스플라인이란 뜻은 닫혀져 있는 모든 곡선입니다. 자,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면 지금 이 서클은 닫혀져 있는 상태죠. 닫혀져 있는 상태니까 하나가 전체가 선택이 되겠죠. 우리가 라이터 생긴 형태를 보면 이 부분이 약간 길죠. 긴데 그 편집하는 방법을 여기에 세 가지의 서버 오브젝트 중에 여기 세그먼트 있죠. 가운데 점과 점 사이를 잇는 이 라인이 세그먼트라고 그랬죠. 이 세그먼트 서버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시고 화면을 약간 스크롤 해서 내리시면 지오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여기 지오메트리라고 있는데 크리에이트 라인과 브레이크 어태치, 리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리파인 이 명령어를 이용할 겁니다. 자, 리파인을 클릭을 하시고, 자, 탑뷰에서 확대를 해서, 자, 지금 현재 이 라인이 서클이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에서 리파인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아이콘이 변하죠. 아이콘이 변할 때 클릭을 하면, 자, 여기에 점이 새로 하나가 더 추가되죠. 버텍스가. 그러면 양쪽으로 늘리기 위해서 점을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하시고, 자, 이제는 다시 버텍스로 가겠습니다. 버텍스로 가서 원래 이 가운데 있던 두 개의 점들을 없애버리도록 하죠.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자, 델 키 누르시면 점들 지워지는 거 아시죠? 델 키를 누른 다음에, 자, 이제 이 나머지 3개의 점들을 선택을 하셔서, 자, Y축으로 XYZ, XY라고 되어 있는데 Y축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Y축을 선택을 하시고 쭉 이렇게 내리시면, 자, 편집이 되죠? 편집이 되니까 라이터 크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관찰을 하시고 어느 정도 편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한 요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버텍스 서버 오브젝트를 끄시고요. 이제 다시 화면을 줄이면, 자, 아까 우리가 익스트루드 명령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그대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적용된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라이터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 어마운트 수치, 여기에 있는 패러미터에 있는 이 어마운트 수치를 더 올려야 되겠죠. 자, 올리겠습니다. 마우스로 이렇게 쭉 올리시면 자, 더 높아지죠. 조금만 더 올릴까요? 자,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자, 이제 전체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져 가죠. 조금 더 높아야 되겠네요. 자, 뭐 높이야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라이터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밑부분이 약간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 것도 만들어 보죠. 자,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똑같이 여기 모디파이어 리스트에 있는 edit mesh 명령어를 쓸 겁니다. 우리 edit mesh 명령어 저번 강의에서도 들었죠. edit mesh 명령어.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5개의 서버 오브젝트 중에서 여기에 네모나는 아이콘 폴리곤 네 번째죠. 폴리곤을 클릭을 하시고, 자,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변하죠. 자, 탑뷰에서 자, 밑에 부분을 선택을 할까요? 근데 위에 부분이 선택이 됐네요. 이 상태에서는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밑에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자, 밑에 이거를 약간만 줄이겠습니다. 베벨을 이용해서 각도를 약간 이렇게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익스트루드를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되죠. 마이너스 쪽으로 하면 들어가겠죠. 자, 줌 익스텐서홀로 전체 확인을 해 보시고, 자, 퍼스펙티브 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보시면 지금 그리드가 이렇게 이 화면상에 이 회색 라인 그리드가 많이 쳐져 있으니까 보기에 불편하시죠. 불편하실 때는 Shift 버튼을 누르고 G 버튼을 누르면 제가 이 그리드가 없어진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깨끗하게 그리드가 없어졌죠. 다시 그리드가 필요할 때는 다시 Shift 버튼과 G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확대를 해서 보면, 자, 밑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모디파이어 스택을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몇 가지의 명령이 들어갔죠. 서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원 라인이었죠. 라인에서 에디 스플라인으로 스플라인을 약간 변형을 줬고, 익스트루드로 면을 뽑아냈고, 에디 메쉬로 그 면들을 편집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윗부분도 같이 만들면 되겠죠. 자, 윗부분도 똑같이 폴리곤을 선택을 하시고, 자, 윗부분이 선택이 됐죠. 폴리곤이 선택이 됐으면 익스트루드로 또 조금 올리시고, 다시 베벨로 약간 각도를 이렇게 움직여서 조금 편집을 하겠습니다. 자, 내기원 줌으로 확대를 해보면, 자, 윗부분도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 있죠. 똑같이 이렇게 각도가 꺾여서 지금 현재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인을 하면, 자, 밑부분은 들어가 있고 윗부분은 이렇게 약간 경사가 졌습니다. 이제는 그 라이터 돌 있는 부분과 그리고 가스가 나온 부분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 쉐입을 이용을 해서 모디파이어 안에 있는 그 몇 가지 명령어들 있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라이터 몸을 만들었는데, 이 끝부분에 그 가스 나오는 부분 있죠. 이 부분과 그리고 라이터 돌 있는 부분, 이 부분도 계속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역시 뭐 다른 명령어 쓰는 게 없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명령어를 이용해서 계속 만드니까 여러분 잘 한번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위에 부분을 만드는 것도 똑같이 스플라인에서
여기에 스플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 오브젝트들 중에서 몇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우리가 서클로 이 몸통을 만들었죠. 그리고 편집을 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서클로 네? 지금 여기에 라인이 이렇게 나오죠. 새로운 라인이 나오고 노란색 라인과 연두색 박스가 두 개가 쳐지죠.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것들이 점을 편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연두색 박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움직이셔가지고 편집을 하시면 됩니다. 우선 편집을 할 때는 지금 현재 베이지어 이게 코너 부분인데, 자, 이 점을 선택을 하셨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여기 점에다 갖다 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베이지어라고 되어 있죠? 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지어 코너와 베이지어 그리고 코너 스무스가 있는데 베이지어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을 베이지어 코너로 바꾸겠습니다. 자, 베이지어 코너를 클릭을 하고 그걸 움직이면 아까는 움직일 때 이 같이 움직였죠? 자, 이 옆에 점을 한번 볼까요? 움직임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이 라인이. 그런데 지금은 하나만 움직이죠? 이게 바로 베이지어 코너입니다. 자, 코너 상태에서 직선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점도 똑같이 편집을 하죠. 자, 베이지어 코너 이렇게 편집을 해서 반구조, 반구 형태로 어느 정도 편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를 적용을 시키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어디 있죠? 익스트루드가 참 이 명령어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제가 찾기도 참 힘드네요. 메쉬 에디팅에 익스트루드가 있죠. 자, 익스트루드. 근데 지금 현재 어마운트가 669.5가 되니까 화면을 지금 다른 창을 화면을 보면 자, 확인을 해볼까요? 똑같은 높이로 이만큼 길어졌죠. 그런데 라이터 돌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짧아야 되니까 이 어마운트 수치를 한 200 정도를 주겠습니다. 자, 200 정도를 주고 그런 다음에 이 라이터 돌 부분이니까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자, 위에 이렇게 올리고 자, 이제 퍼스펙티브 뷰에서 확대를 해서 보면 자, 라이터 돌이 놓일 부분이 만들어졌죠. 물론 약간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계속 편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손잡이 있는 그 까칠까칠한 부분 있죠. 그 부분을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라이터 돌 위에 부분, 그 부분을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뽑아내고 똑같이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몇 개의 오브젝트 만들고, 그리고 지금 라이터 몇 개의 부속품이 있죠. 부속품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 라이터 만드는 방법을 쉐입을 이용해서 만들었죠. 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디테일한 부분은 중국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의 클릭 포인트 한번 보시죠. 클릭 포인트, 첫 번째 edit mesh 명령어, 서페이스 프로퍼티 안에서 우리가 오토 스무스 주는 것을 배웠죠. 그리고 서버 오브젝트의 폴리곤 안에 있는 어태치와 디태치, 어태치는 뭐였죠? 붙이는 것, 디태치는 분리하는 것. 자, 그리고 쉐입으로 오브젝트 만드는 방법, 익스트루드가 있었고 베벨이 있었고 레스가 있었는데, 우리가 주로 익스트루드와 그리고 에딧 메시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라이터를 만들어 봤죠. 자,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 여러 가지 것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을 그냥 여러분이 강의 듣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꼭 한번 맥스로 작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맥스라는 게 그냥 강의 듣는다고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이 마우스를 움직여 가면서 작업을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작업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충분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